이서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빛전자 첫 출근일이었죠. 넥타이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장 재킷을 입은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바쁜 출근길로 북적였어요. 지하철에서 서준은 자신의 이력서를 떠올렸습니다. 지방대 출신,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함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요. 한빛전자 본사. 서준은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죠. 이서준 씨 맞습니까? 마케팅 3팀 배정이시네요. 11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사원증을 가슴에 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왔다는 설렘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마케팅 3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 3팀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 이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의 대리 강지윤입니다. 환영해요. 지윤의 인사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신입이야? 이번엔 어떤 대학 출신인가? 오상근 부장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있는 명찰이 그의 지위를 알려주고 있었죠. 서준은 정중히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오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꺼려지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요즘은 이런데도 사람 뽑나? 서류 전형에서 걸러져야 할 텐데. 사무실 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유지했어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오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죠. 서준을 향한 시선들이 동정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작게 속삭였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부장님은 원래 그래요. 특히 학벌에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SKY 출신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잘 안 하시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벌 때문에 차별받는 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자리는 어디인가요? 지우는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을 가리켰어요. 창가에서 가장 멀고 복사기와 가까운 위치였죠.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규정집과 간단한 업무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숙지하세요. 오후에 신입 교육이 있을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규정집을 펼쳐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단다.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이 통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규정집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푸르른 여름날, 전라도 시골 마을의 한마당. 해질녘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던 그날, 10살배기 서준은 할아버지 이야만과 함께 메뚜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의 눈빛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 큰 메뚜기 있어요. 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서준아, 메뚜기를 자세히 보렴. 어떤 메뚜기가 멀리 뛰지?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메뚜기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작은 메뚜기들은 짧게 뛰었지만 크고 힘찬 다리를 가진 메뚜기는 훨씬 멀리 뛰어갔어요. 큰 다리 가진 메뚜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메뚜기도 많이 뛰는 놈이 멀리 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똑한 놈보다 진심 있는 놈이 오래가. 어린 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별을 보던 날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준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서준은 어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돈? 아니면 건강? 할아버지는 호호 웃으셨어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란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남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과 남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서준은 고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분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삶의 지혜가 켜켜이 쌓여 있었죠. 스펙은 종이에 쓰지만 사람됨은 마음에 남는다. 이걸 잊지 마라. 책상에 앉아있던 서준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사 규정집을 읽다 잠시 옛 기억에 빠져들었던 거였죠.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오전 업무로 분주했고 오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야?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지?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우연히 지훈과 마주쳤어요. 첫날 힘들죠? 오 부장님 스타일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훈은 잠시 서준을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오 부장의 태도에 위축되거나 불만을 토로했지만 서준은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회사 근처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준은 고맙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나가는 길에 오 부장이 지나갔고 서준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오 부장은 그를 무시한 채 지나쳤어요.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식당에서 지우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어요. 아까 오 부장님이 저렇게 대했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죠. 하지만 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서 이런 성숙함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나 봐요. 서준의 눈빛이 잠시 그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셨어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리라고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스펙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한빛전자에 입사한 지 2달 서준은 이제 회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업무 준비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남아 다음날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지만 오상근 부장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 신제품 출시 기획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오 부장의 질문에 팀원들이 각자 준비한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서준도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조심스럽게 제출했습니다. 서준 씨, 이게 뭐지? 지방대에서 이런 걸 가르치나? 오 부장은 서준의 기획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기획안은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 부장은 서준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이 밀어붙이던 아이디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화려한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과시야, 과시. 회의가 끝나고 서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부장님은 늘 자기 아이디어만 고집하는 스타일이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날 저녁 회사에 남아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리뷰를 분석하고 경쟁사의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실제 고객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죠. 주말 서준은 대형 쇼핑몰에서 20명의 고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피드백은 서준의 가설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화려한 마케팅보다 실용성과 진정성이 더 중요해요. 요즘은 SNS에서 과장된 광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요. 한 고객의 말이 서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진정성 마케팅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준은 용기를 내어 오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부장님, 주말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부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단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추가 정보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 부장은 서류를 책상 한켠에 던져두고 무시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의 눈에 서준의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틈을 타 보고서를 살펴보았고 서준의 분석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에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직접 고객 인터뷰까지 했다고? 서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실제 소비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한빛전자는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 이끄는 회의에서 과시적 소비 전략을 발표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마케팅 전략인데요. 지훈은 서준에게 눈짓했고 서준은 준비해온 자료를 프레젠테이션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분석과 소비자 중심 접근법에 클라이언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접근은 처음 보는데 정말 신선하군요. 요즘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포착했어요. 클라이언트의 호평에 오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서준의 아이디어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사장님이 직접 서준을 불렀어요. 자네 아이디어가 매우 인상적이었네.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 방향으로 진행해보지. 서준은 당황했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오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준을 향했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훈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신입인데 대단한 성과예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지훈 대리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진정성과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이제 오 부장님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준은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배운 대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조금씩 통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미팅 이후 서준의 진정성 마케팅 전략은 한빛전자의 내부 프로젝트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실제 캠페인을 구체화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서준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남아 작업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네가 책임지는 건 소규모 테스트 캠페인일 뿐이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게. 사장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 부장은 여전히 서준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서준의 아이디어에 트집을 잡고 진행 상황을 비판하는데 열중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SNS에 과장된 광고 대신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 시리즈로요. 서준은 회의실에서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지훈을 포함한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요즘 트렌드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야. 오 부장의 반박에 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소비자들은 진정성 있는 브랜드에 더 신뢰를 보였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실성이 장기적인 충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서준은 실제 제품 사용자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한빛전자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할머니, 소규모 카페에서 한빛의 커피 머신으로 손님들에게 정성 어린 커피를 제공하는 사장님, 한빛의 노트북으로 첫 소설을 완성한 신인 작가까지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점차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 반응이 꽤 좋네요. 댓글들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훈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사람들은 결국 진짜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 부장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준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오타를 발견하곤 회의 자리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도 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겠다는 거지? 역시 준비가 덜 됐어. 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타 하나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과하잖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 실수니까요. 다음엔 더 주의하면 되죠. 그런 서준의 태도가 지훈에게는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기 마련인데 서준은 달랐거든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 웹사이트 트래픽,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조사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 역시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편이었죠. 네, 내일 보고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서준의 모니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 수치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낸 건 처음 봐요. 서준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지우는 자리에 앉아 서준의 분석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논의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우는 서준의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 신입이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게 걱정됐거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이름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말에 서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은 어떤 박수보다도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의 캠페인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준비한 데이터를 차분하게 발표했고 그 결과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브랜드 호감도가 23% 상승했다고?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인데?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제시했어요. 네, 진정성 있는 실제 사용자 스토리가 소비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 부장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오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겠네. 서준 씨,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준비해보게.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그는 자신의 성과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바로 동료들의 신뢰였습니다. 특히 지훈의 응원하는 눈빛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잘했어, 서준아.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캠페인의 성공으로 서준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지방대 출신 신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는 마케터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시련도 함께 찾아오는 법이었죠.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확대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준은 확대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마케팅팀뿐만 아니라 타 부서 임원들도 참석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신선한 접근법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한쪽에서 오 부장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오 부장이 서준을 불러 세웠어요. 내 방으로 잠깐 오게. 오 부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부장은 자리에 앉아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자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특별히 기회를 준 건데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신입이 너무 나서면 좋지 않아.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더 배우고 고치겠습니다. 오 부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가 볼 때 자네 보고서에는 문제가 많아. 특히 지난번 예산 분석 보고서 중대한 오류가 있더군.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보고서는 여러 번 검토했기에
큰 오류가 있을 리 없었어요. 어떤 오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부장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야. 3페이지 손익 분석 부분을 보게. 이런 기초적인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뻔했어.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확인한 보고서에는 분명 올바른 수치가 적혀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문서에는 숫자가 달랐어요. 서준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출한 원본과 이 문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에 원본 파일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 부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는 건가? 이미 사장님께도 보고했네. 이런 실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응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원본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로 잘못된 버전을 전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준은 즉시 자신의 컴퓨터에서 원본 파일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숫자는 정확했어요. 그는 파일 속성을 확인했고 마지막 수정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준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이상해요. 오 부장님이 갖고 계신 보고서와 제 원본이 다르네요. 지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히 보여주세요. 두 사람은 파일을 함께 살펴봤고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훈은 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준 씨, 이 파일, 오 부장님 계정으로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당신이 제출한 후에 말이죠.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 부장이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다음 날 사장님이 소집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 부장은 서준의 실수를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훈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서버에 기록된 파일 수정 이력입니다. 서준 씨가 제출한 원본은 정확했고 이후 오상근 부장님의 계정으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사장님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상근 씨,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야. 정말 실망스럽네. 서준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목격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 부장은 회의실을 나가기 전 서준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준은 복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왜 오 부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오 부장님은 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에게 학벌과 스펙은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면 자기 인생의 방정식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오 부장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몰락을 바라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서준은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보고서 조작 사건 이후 한빛전자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 부장은 징계를 받고 잠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서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웠어요. 그는 누군가의 불행 위에 자신의 성공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준 씨,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어느 오후 비서가 전해온 메시지에 서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사장실을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앉게, 서준 씨, 커피 한잔 하겠나?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직접 커피를 따라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네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네. 고객 감동 캠페인의 전국 확대 프로젝트를 책임져 주었으면 하는데 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전국 단위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제가 제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보여준 성과와 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회사에는 지금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서준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준은 고객 감동 캠페인 프로젝트 리더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서준은 조직도를 살펴보며 적합한 인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 씨, 브리더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보다 경력이 더 많은 과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 지훈 씨의 통찰력과 팀워크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이 구성되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처음부터 평등한 소통 문화를 강조했어요.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차 적응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캠페인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연출보다 진짜 사용자의 진솔한 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서준은 전체 회의에서 캠페인의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에 팀원들도 점점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준비 끝에 진짜 이야기, 진짜 감동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런칭되었습니다. TV 광고, 5개 광고, SNS 콘텐츠까지 모든 매체에서 한빛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고객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졌어요. 특히 서준이 직접 찾아낸 시골 마을의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요. 하지만 한빛전자 세탁기의 그림 버튼 덕분에 50년 넘게 해온 빨래가 이제는 쉬워졌어요. 이게 제 인생의 작은 기적이죠. 할머니의 진솔한 인터뷰는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여러 뉴스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캠페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브랜드 호감도는 45% 상승했고 실제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준 씨, 대단해요. 이번 캠페인으로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지훈 씨의 도움이 컸어요. 성공적인 캠페인 이후 서준은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사 문화의 변화였어요. 이전까지 학벌과 스펙만 중시하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실력과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전체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서준 과장을 신설되는 고객 가치혁신팀의 팀장으로 특별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입사 1년 반 만에 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한빛전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준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라는 신념으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속에서 서준은 문득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서준의 첫 번째 결정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팀원 채용에 있어 학벌이나 스펙보다 인성과 열정을 우선시하는 평가 기준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인사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설득력 있게 자신의 방침을 관철시켰습니다. 과거의 학벌이나 스펙보다 현재의 열정과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서준의 새로운 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있었고 서준처럼 지방대 출신도 있었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질적인 듯한 이 팀은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빛전자의 새로운 바람은 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서준의 리더십과 한빛전자의 문화 변화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 마케팅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의 가치를 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훈의 말에 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메아리가 울렸어요. 스펙은 종이에 쓰지만 사람됨은 마음에 남는다. 한빛전자는 점차 새로운 기업 문화로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 고객 가치혁신팀의 성공적인 행보와 함께 사내에서는 능력과 인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죠. 서준의 팀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잠시 자취를 감추었던 오상근 부장은 짧은 징계 기간을 마치고 다른 부서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그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조작 사건 이후 많은 직원들이 그를 멀리했고 예전처럼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았죠. 오 부장은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방정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회사 전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모든 프로젝트와 실적을 재검토하는 대규모 감사였어요. 이는 회사의 정기적인 절차였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지난 3년간의 마케팅 성과 보고서를 전부 검토 중이래요. 지훈이 서준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서준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는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곳곳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었어요. 특히 오 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서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사가 끝나고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 부장이 관리하던 여러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지난 3년간 마케팅 3팀에서 진행된 일부 프로젝트의 실적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의 발표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어요. 또한 여러 사례에서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성과를 왜곡해 보고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 부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준은 이 상황이 편치 않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 부장은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 부장의 책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퇴사하였고 회사는 정식 발표 없이 인사변동 소식만 전달했죠. 오상근 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셨습니다. 마케팅 3팀은 김도윤 차장이 임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 부장의 퇴사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받아들였어요. 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해치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그냥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 부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지훈은 커피 2잔을 들고 테라스로 서준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오 부장님에게는 학벌과 스펙, 그리고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지. 사람을 봐야지. 그 말에 서준과 지우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보다 진짜 사람을 보는 시대로요. 오 부장이 떠난 후 한빛전자는 더욱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서준의 고객 가치혁신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로 성장했고 그가 주도한 인성과 능력 중심 인사 정책은 전사적으로 확대되었어요. 특히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벌보다 잠재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준 팀장님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서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열정과 진심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어디서든 빛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준의 평판은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이끄는 팀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상을 수상했고 다른 기업들도 한빛전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진정성 마케팅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은 회사 주차장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한번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오상근 전 부장이었어요. 그는 한빛전자를 떠난 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망설임 없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부장이 아니야. 그냥 오상근이지. 서준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오 부장. 아니, 오상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많이 내려왔지. 서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경험과 지식은 어디서든 같이 있을 테니까요. 오상근은 잠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날 이렇게 대할 이유는 없는데.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고요. 그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오상근의 눈에 작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일까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준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상근의 몰락은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날 저녁 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시골 할아버지 집 마루에서 바라보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한 독백 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한, 넌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설날 아침, 서준은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이제 한빛전자 최연소 전무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고향을 찾는 손자일 뿐이었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수한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서준 씨, 벌써 도착해 가나요?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준의 아내였어요. 두 사람은 2년 전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완수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작년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1시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백미러로 뒷자리를 살펴보니 서준의 부모님이 평화롭게 졸고 계셨습니다. 흰 머리가 많아진 어머니, 허리가 더 구부정해진 아버지.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따라 오르니 드디어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풍경에 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은 기와집 앞에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고향의 공기에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흙과 햇살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서준의 사촌 동생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날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 할아버지 뵙고 올게요.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의 어머니가 준비해둔 제수품을 들고 서준은 마을 뒤편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언덕을 오르며 서준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빛전자에 입사했을 때 오상근 부장에게 무시당하던 순간부터 시작해 지금 최연소 전무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길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항상 그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앞에 선 서준은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그는 정갈하게 제수품을 차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2번 절을 올린 후 서준은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 서준은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내린 결정들에 대해 말이죠.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메뚜기도 많이 뛰는 놈이 멀리 간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똑한 놈보다 진심 있는 놈이 오래 간다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 부장의 몰락 이후 한빛전자는 더욱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인성과 실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서준이 이끄는 고객 가치혁신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최연소 전무로 승진했죠. 제가 지난해 결혼도 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서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배운 대로 회사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서준은 특히 자신이 도입한 채용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인성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은 이제 한빛전자의 표준이 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가치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스펙은 종이에 쓰지만 사람됨은 마음에 남는다라는 말씀처럼요. 햇살이 서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준은 묘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아빠가 될 거예요. 지훈이가 임신 3개월이거든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이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묘소 주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햇살 속에 할아버지의 묘소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모두 설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와 지훈이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친척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서준은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기와집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어요. 서준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펙은 종이에 쓰지만 사람됨은 마음에 남는다. 서준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진정성을 잃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스펙이라고 믿기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에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